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 리프팅은 우리 피부 밑에 조직에 돌기가 있는 실이든 그렇지 않은 실이든 이런 실을 조직을 이렇게 물면서 위쪽으로 당겨서 귀 밑이나 아니면은 관자놀이 턱 밑 이쪽에 이제 앵커를 시켜서 그쪽으로 당겨서 리프팅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시술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 리프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시술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실 리프팅은 제일 큰 제한점 중에 하나가 바로 효과의 지속성이 짧다는 것입니다. 실 리프팅의 지속 효과는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3개월 정도로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 리프팅의 효과의 제한점이 왜 생기는지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을 터울 두고 3번의 볼 쪽에 있는 스킨이 늘어지고 살이 늘어져서 실 리프팅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진에서 미묘하게 보시면 왼쪽 볼, 하부 볼이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여전히 늘어져 있고 효과가 이미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45도 오른쪽 옆모습을 보더라도 턱 밑으로 실 리프팅을 3번이나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늘어짐이 개선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0도 옆모습에서도 늘어져 있고, 왼쪽 45도 옆모습에서도 귀 밑부터 턱 끝까지 연결되는 이 목 부위에 심한 볼륨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실 리프팅을 3번이나 했지만 결국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90도 옆모습에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실 리프팅을 4회를 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실 리프팅과 추가적으로 레이저 탄력 리프팅도 10회 정도로 했던 분인데, 여전히 이 턱 밑에 있는 볼륨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져서 저에게 다시 지방흡입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케이스 위주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면 실 리프팅을 4회 했던 분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실 리프팅을 했지만 이 하부 볼 쪽에 있는 이 무거운 볼륨을 줄이지 못하고 스킨 밑에 있는 조직에 실을 걸어서 당기기만 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 무게 때문에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5도 옆모습에서도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 리프팅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치즈 커팅 현상 때문입니다. 이 치즈 커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실에다가 치즈를 하나 걸어 놓고 놔두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력 때문에 실은 그대로 있지만 치즈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앞면에서의 실 리프팅도 마찬가지로 치즈가 실을 타고 내려오듯이 이런 실을 이용해서 피부 연부 조직에 있는 스킨을 당겨서 위쪽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무게를 줄여주지 못하면은 마치 실을 타고 치즈가 내려오듯이 실은 그대로 있지만 이 조직은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환자분들은 실 리프팅을 하고 러닝머신을 1시간 뛰었더니 내려와 버렸다.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고 왔더니 내려와 버렸다. 이런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뛰다 보면은 우리가 쿵쿵거리면서 뛰게 되는데, 이런 볼 쪽에 있는 무게가 아래쪽으로 더 뛸 때마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치즈 커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계단을 내려올 때, 이럴 때도 내려올 때마다 하중이 쿵쿵 걸리기 때문에 실은 그대로 있지만 이런 실이 주변에 물고 있던 조직이 결국에는 실을 타고 흘러내려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바로 치즈 커팅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실 리프팅의 또 한 가지 제한점은 우리가 실을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이 턱 끝부터 이제 리프팅 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실을 넣어 가지고 돌기가 있는 실이든 돌기가 있지 않든 이쪽 귀 밑이나 아니면은 이 관자놀이 근처
목 쪽 밑으로 실을 이제 당겨서 이쪽에 매듭을 짓게 되는데, 이런 매듭을 지은 부위에 결국에 이제 조직 반응이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분처럼 약간 도톰한 느낌의 이 볼륨감이 형성되면서 육아 조직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오른쪽 옆모습의 귀 밑에도 보면은 이분도 실 리프팅을 2번 하셨던 분인데, 이 귀 바로 밑에 실을 매듭을 묶어 놨었는데 그쪽 부분에 이렇게 육아 조직이 자라나서 두툼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디오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 실 리프팅을 하면은 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게 다 사라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테이블에 떨어진 물방울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말끔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실이든 뭐 흡수가 되든 흡수가 되지 않는 실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백혈구나 대익세포들이 들러붙어서 조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 특히 매듭이 있게 되면은 그 매듭 부근의 조직 반응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서 결국엔 그쪽이 이렇게 도톰한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재수술, 저 같은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유아 조직이나 결체 조직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수술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저에게 와서 결국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따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실 리프팅을 뭐 수차례 하셨었고, 지방 이식도 하셨었고, 뭐 안면 거상에 탄력 레이저까지 많이 하셨던 분인데, 연세가 뭐 60대 중반이셨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하부 볼 쪽으로 이렇게 늘어짐이 있고 팔자까지 연결되어서 이런 볼륨이 정리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입꼬리 주름과 팔자 주름이 생기면서 늘어져 보여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던 분입니다. 뭐 안면 거상까지 수술하셨던 분으로 이 귀 밑으로 칼귀까지 형성되어 있고, 옆볼은 살짝 꺼져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팔자하고 입꼬리 주름까지 연결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가 늘어져 있어서 매우 이제 외모가 스트레스 받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왼쪽 볼은 더 심하게 이렇게 늘어지고 입꼬리 주름도 심하게 있어서 이제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뭐 그 어떤 병원도 선뜻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병원들이 없었는데, 결국 이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 리프팅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 리프팅의 이제 세 번째 제한점은 딤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을 피부 밑으로 결체 조직을 물으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결국 근막도 물고 근육도 물게 되는데, 우리가 표정을 짓는 일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근육이 당겨지고 그 근육 근막에 물려있던 그 실이 같이 당겨지기 때문에 딤플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표정을 지을 때 볼의 특정 부분이 패여 보이거나 쏙 들어가 보이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 리프팅의 네 번째 제한점은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약간 난치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와서 단순히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 항생제를 먹으면은 대부분 잘 낫게 되지만,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이물질에 의해서 촉발된 염증 같은 경우는 그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이물질을 타고 계속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의 네 번째 제한점은 염증이 생기게 될 경우 난치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 리프팅의 다섯 번째 제한점은, 우리가 이런 얼굴 쪽에 있는 피부는 매우 이제 얇고 그 밑으로 이제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거미줄처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조금만 깊이 이렇게 시술이 진행되면서 이런 그 시술하는 바늘이 혈관이나 신경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의 다섯 번째 제한점은 혈관이나 중요한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실 리프팅 시술을 하고 저에게 지방흡입을 통해서 그런 실 리프팅의 제한점을 계산한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 리프팅을 2회 하면서 육아 조직이 자라나서 이렇게 두툼한 이런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분이었는데 저에게 이제 지방흡입을 재수술을 받으면서 이 귀밑 쪽에 있는 유가조직도 좀 좋아지고 턱 끝으로 연결되는 라인도 매끄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수술이 매우 어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90도 옆모습에서도 이 목선도 조금 길어지고 이 귀 밑에 있던 볼륨이 좀 정리되면서 실루엣이 끝까지 예쁘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분도 실 리프팅을 4회 했었고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했던 분인데 저에게 지방흡입을 받고 9개월 정도 지난 바본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 볼륨이 많이 줄어들고 스킨 수축이 유발되면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0도 옆모습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 60대 중반이셨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옆볼은 꺼져 있고 그 밑으로 팔자와 입꼬리 주름까지 연결된 이 볼륨이 너무 늘어져 보이고 싫었던 분인데 완벽하진 않지만 저한테 지방흡입을 하고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이 칼기도 형성되어 있고 옆볼 꺼지고 그 밑으로 있던 이 삼각형 모양의 볼륨이 정리되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이 안면 거상으로 생겼던 이런 칼기도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볼이 더 심하고 더 늘어져 있었었는데 왼쪽 볼 꺼진 거 밑으로 볼륨이 정리되면서 이전보다는 좀 좋아진 안면 모습이고, 입꼬리 주름도 조금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실 리프팅의 제한점 중에 제일 문제가 지속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 6개월 이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방흡입과 비교를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가 지방흡입을 저한테 받고 1년 지나서 저에게 이제 경과 확인을 하러 오셨던 분인데, 지방흡입은 이 밑에 있는 볼륨을 충분히 줄여주면서 이 리프팅이 스킨 수축이 제대로 유발될 수 있도록 수술해주면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나도 상당히 매끄러우면서 날렵한 턱선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볼륨을 아주 고르게 정리를 해주고 스킨 수축이 제대로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흡입을 해준다면 수술 1년이 지나서도 상당히 날렵한 턱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이셨던 분인데 저한테 지방흡입을 재수술이었고, 이분도 지방흡입을 받고 1년 2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 옆볼이 더 이렇게 늘어지고 약간 볼륨감이 있어서 실루엣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굴곡지면서 흐르고 있었는데 저한테 지방흡입을 받고 1년 2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옆모습 90도 모습에서도 1년 2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렵한 턱선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실 리프팅의 제한점과 지방흡입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